오늘 분석할 경기는 8월 26일 화요일 해외 축구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빌바오 대 라요입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으로 윌리엄스 형제가 양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냐키는 힘과 침투로, 니코는 속도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며 공간을 열어냅니다. 마로안 산나디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전환 배급으로 공격 흐름을 안정시키고 알렉스 베렌게르는 침투 타이밍과 슈팅 선택에서 날카로움을 발휘합니다. 전체적으로 빌바오는 높은 활동량과 빠른 압박 전환을 통해 상대를 질식시키며 템포를 주도할 수 있는 팀입니다. 라요는 4-2-3-1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 전개와 중거리 슛으로 균형을 시도합니다. 호르헤 대 프루토스가 빠른 침투로 활로를 열고 이시 팔라조는 드리블과 패스로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전개가 쉽게 끊기며 우나이 로페즈 역시 강한 압박 속에 안정적인 배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의 대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져 상대 윙어들의 체력을 버티기 힘들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빌바오는 윌리엄스 형제의 측면 돌파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라요는 짧은 패스 전개로 균형을 시도하겠지만 후반 체력 부담과 측면 수비 약점으로 무너질 위험이 높습니다.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맞대결은 빌바오의 승리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베로나입니다. 우디네세는 4-3-2-1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춘 팀입니다. 칼스트롬은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전환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며 아타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선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라보는 박스 안에서 순간 침투와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골 기회를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수비 집중력이 상승해 상대의 단조로운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베로나는 3-5-1-1 전술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추구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패턴이 단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모스케라는 개인 돌파로 활로를 열지만 고립이 잦아 공격 효율이 떨어집니다. 세르다르는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나 빌드업 연결은 불안정하고 베르네드는 전환 과정에서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져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밀리며 실점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디네세는 칼스트롬, 아타, 브라보, 삼각축을 중심으로 응집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고 홈 2점까지 더해 안정된 경기력을 펼칠 전망입니다. 반면 베로나는 단조로운 전개와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가 높은 우디네세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전술적 상성과 체력 변수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우디네세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우디네세 가시죠. 세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토리노입니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우타로와 튀랑이 전방에서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라우타로는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빠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튀랑은 폭넓은 움직임과 가속력을 통해 측면을 무너뜨립니다. 중원의 바렐라는 압도적인 활동량과 패스 전개로 팀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집니다.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만큼 경기 막판까지 날카로운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점유율과 압박 강도가 크게 올라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리노는 4-2-3-1 전술을 활용하며 아담스가 제공권을 활용한 전방 버티기와 연계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아부크랄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활력을 불어넣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위력이 제한됩니다. 블라시치는 이선에서 드리블과 중거리 슛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개 속도가 느리고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점은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후반에는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발생해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 튀랑, 바렐라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리노는 수비, 블록 유지에는 강점이 있지만 전개 속도와 창의성 부족으로 주도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압박 강도, 결정력, 점유율 모두에서 앞선 인터밀란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며 홈 2점까지 고려할 때 승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리버풀입니다.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으로 고든이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로 위협을 만들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엘란다는 순간 가속을 활용한 침투로 역습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나 압박 강도에 따라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터넬리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저항 능력이 돋보이나 수비 부담이 늘면 전개가 단순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로 초반 기세를 잡을 수 있지만 후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반복되며 수비 라인의 뒷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리버풀은 4-2-3-1을 가동하며 에키티케가 제공권과 위치 선정으로 박스 안을 위협합니다. 각포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슈팅을 결합해 수비를 흔들고 비르츠는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박으로 공격 템포를 조율합니다. 리버풀은 측면 스피드와 중앙 전개의 균형이 뛰어나며 전환 속도가 EPL 내에서도 최상급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순간을 공략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빠른 템포와 압박으로 초반 흐름을 잡을 수 있지만 체력 저하와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며 후반 약점이 크게 드러납니다. 반면 리버풀은 에키티케 각포, 비르츠 삼각현대를 중심으로 전환과 마무리에서 다채로운 루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압박 강도와 템포 유지 능력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우위에 있으며 경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리버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맞대결은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기 세비야 대 헤타페입니다. 세비야는 4-1-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애덤스가 중원에서 넓은 커버 범위를 보이나 전진 패스 과감성이 부족합니다. 루케바키오는 폭발적인 돌파와 박스 침투가 강점이지만 집중력 유지에 기복이 있습니다. 아구메는 안정적인 빌드업에는 강점이 있으나 템포 변화를 주는 과감성이 떨어집니다. 팀 전체적으로 홈에서도 압박 강도가 약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영으로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타페는 5-3-2 전술을 활용하며 우체가 제공권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가합니다. 아드리안 리소는 측면에서 활동량을 통해 수비와 역습 모두에 기여하고 아람바리는 압박과 인터셉트 후 직선적인 전개로 역습을 만들어냅니다. 전형적으로 밀집 수비로 버티다 한순간 역습으로 찌르는 색채가 뚜렷하고 원정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세비야는 홈에서도 답답한 경기 운영과 빌드업 지연으로 공격의 날카로움이 부족합니다. 반면 헤타페는 압박 이후 빠른 역습이 강점이나 승부를 결정지을 마무리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강하게 주도하기 어려운 흐름 속에서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어지간해서는 저는 무승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언더오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득점 양상 보고 있어서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우디네세, 인터밀란, 리버풀, 빌바오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